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현재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39K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크게 쏘더라도 아래로 한번 흔드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며, 아래로 크게 흐르더라도 위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브리핑 정말 중요하니깐요.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회복함에 따라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조정되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이제부터 바닥을 찢고 회복을 주려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4월 중순부터는 저 빨간색 영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채널의 바닥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은 채널의 바닥을 정확히 터치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 분명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하지만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채널의 바닥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을 우려해볼 수도 있는 요소로는 캔들 패턴이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지난 두 번의 경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 모두 빨간색 영역 아래로 벗어날 때 긴 아랫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 1차적으로는 롱 포지션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고요. 반등이 일어날 때 다시 숏 포지션 청산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큰 반등을 주기 직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를 정리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채널 바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랫꼬리의 형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랫꼬리를 만드는 추가 하락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큰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시장은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난 3달 동안 진행되어 온 콘솔리데이션 구간 끝이 임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솔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중순에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하나의 추세가 끝난 이후로 새로운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일정한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를 횡보하는 구간을 콘솔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콘솔리데이션 구간에는 박스권의 하단부에 사서 상단부에 파는 형태의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콘솔리데이션 단계를 마치고 벗어날 때 엄청난 상승 또는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다가도 그 이후에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콘솔리데이션 구간에서 매매를 피하다가 새로운 추세의 방향성이 파악된 이후에야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올해 3월부터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제는 박스권에서 행보를 끝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의 큰 변동성을 예상케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노란색 최선이 위치한 42.8%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거의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펼쳐온 상태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방향을 틀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해주는 그림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조만간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시장은 당분간 비트코인의 힘을 좀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의 급락이 발생한다고 해도 알트코인에서 좀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노란색 최선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제 크립토 시청도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 박스권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하얀색 점선으로 표시한 6,100억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는데 현재 계속해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추세선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 시총이 점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아래로는 큰 폭의 하락이 가능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하얀색 점선 구간에서는 반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요 보조지표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MACD와 RSI의 경우는 콘솔리데이션을 끝내고 반등이 시작되었던 작년 7월 말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점만 봤을 때는 그때와 같은 상승이 나와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MACD가 상승 추세에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RSI 또한 작년에는 일봉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한 반면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과의 차이는 스톡
스토캐스틱 RSI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작년과는 달리 스토캐스틱 RSI는 아직 과매도 영역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당분간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크립토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 전체는 좀 더 고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부분이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예상하고 계셨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5월 FOMC 회의가 임박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5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장은 99% 이상의 가능성으로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bp 인상으로 발표될 경우는 다양한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시장이 50bp 인상을 이미 예상하고 어느 정도 선방향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실제로 50bp 인상이 발표될 경우 약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연준의 어조가 강경한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번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25bp 인상에 그친다면 시장은 큰 상승세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신 이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고 저점을 줄 때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재가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점 고려하고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리한 베팅으로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크립토 포테이토 기사입니다. 독일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필립 플레인은 자기 이름과 동일한 명품 브랜드 필립 플레인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작년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매출의 3%가 암호화폐 결제였는데 올해는 14%가 암호화폐 결제로 될 것 같다고 예상하는군요. 암호화폐로 결제로 받는 또 다른 명품 브랜드로는 오프화이트가 있죠. 암호화폐 용처는 점점 넓어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록웍스 기사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아시아 최초의 블록체인 ETF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3월에 미국 ETF 제공업체 앰플리파이를 인수했는데요. 그래서 업계는 삼성의 새로운 ETF가 앰플리파이와 유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갤럭시 디지털 등에 투자하고 있죠. 삼성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데일리 후들 기사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 토마스 조단 회장은 현재는 스위스 국립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에 관심이 없지만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하겠다고 생각될 시 빠르게 움직여 외환 보유고로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이 외환으로 취급되는 날도 머지않은 듯하군요.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에 갤럭시 디지털로부터 비트코인 옵션을 매수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금 마련을 위해 비트코인을 파는 고래들이 적어지겠군요.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 아주 바람직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죠. 비트코인 매거진은 아프리카 대륙의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미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 세 번째 국가로 유력한 파나마까지 비트코인은 천천히 세상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나라, 기관, 브랜드들이 이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제가 최선전에서 잘 감시하고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알람이 가니까요. 구독은 꼭 해두시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